와, 오늘 또 어떤 요리가 나올까요? 이 조합 벌써부터 궁금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 신우석 셰프를 모십니다. 자, 이제 메인 디시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본격적인 메인 디시를 고민하기 시작한 7월에는 유스 캠퍼스로 진행하였습니다. 유스 캠퍼스는 청년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가르치는 배움 프로그램으로 저는 총 3회차에 걸쳐 자준청을 대상으로 자립을 하면서 필요한 지식에 대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1회차로는 생활 꿀팁을 재료로 섞어보았습니다. 요리와 집안일, 위급상황 대처 등 기본 생존 기술을 익히고 생활 패턴과 청소 습관 등을 점검하며 건강한 루틴을 형성하였으며 청년 지원 정책과 공공앱 정보를 함께 나누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2회차로 금융, 법률 재료를 섞어보았는데요. 청년 대상 경제 지원 제도와 함께 통장, 보험, 세금, 청약 등 기초 금융 지식을 배우고 부동산 계약 시 유의사항과 사기 대처법을 통해 권리를 보호하는 법을 익히면서 음식의 맛이 더 풍부해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3회차 재료로 마음 챙김을 넣어 감정일기 작성과 테라리움 만들기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되돌아보고 정서적 안정을 돕는 마음 챙김의 깊은 맛까지 우러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앞의 과정들을 통해 저의 메인 디시 요리인 유스 캠퍼스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엔 메인 디시를 만들면서 함께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한 꿀팁 하나 전해 주실까요? 저만의 비법이지만 이번 인터뷰를 통해 최초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총 2가지의 비법이 있는데요. 청소년 위주의 참여형 수업과 수업 내용에 따른 방식 다변화가 있습니다. 먼저 청소년 위주의 참여형 수업이란 수업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추어 수업을 구성한 점입니다. 대상자가 청소년인 만큼 일반적인 성인에 비해 수업 주제에 따라 집중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특히 금융 법률, 주거규칙 등 딱딱한 재료의 경우 소화가 어려울 것을 우려하였는데요. 따라서 단순히 강사가 설명하는 방식이 아닌 게임이나 다양한 질의를 통한 참여 중심의 수업 방식을 적용해 수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2회차 금융 법률 재료에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활용한 미니게임 요소를 첨가하여 재료를 더 부드럽게 하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수업 내용에 따른 방식 다변화는 각 회차별 재료의 특성에 맞춰 요리 방식을 차별화한 점이 효과적이었습니다. 1회차 생활 꿀팁은 자준청들의 생활과 밀접한 주제였기에 자유로운 소통 중심으로 운영하여 높은 공감과 몰입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2회차 금융 법률은 상대적으로 학습적인 성격이 강해 교재를 배부하고 필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 3회차 마음챙김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인 만큼 참여자 중심의 체험으로 진행하였으며 이는 자준청들이 자기 돌봄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익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재료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과 재료별로 적절한 요리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메인 디시를 더욱 효과적으로 만드는 핵심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주인공 바로 김가은 셰프를 모십니다. 네, 저는 자립 레시피라는 코스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자립 준비 청소년이 삶의 질과 직결되는 요리 기술을 배울 기회를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리를 배우고 싶은 10대, 20대 자립 준비 청소년이 역량 교육과 요리 기본기 교육, 요리 실습, 반찬 배달 봉사를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는 4주차 코스 요리로 구성했습니다. 8월 3일에는 역량 교육과 요리 기본기 교육이라는 에피타이저를 제공했습니다. 8월 10일에는 일식 스타일의 메인 디시를, 17일에는 난이도가 더 높은 양식 스타일의 메인 디시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24일에는 지금까지 쌓은 기술을 활용해 밑반찬을 조리하고 종로당에 직접 배달할 예정입니다. 자, 이번 메인 디시 뭔가 한방 킥이 있을까요? 이 코스를 완성하는데 꼭 필요했던 조미료가 2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조미료는 전문가였습니다. 요리의 문외한이었던 이론 클래스는 인원 변동에 따른 재료 변경과 성인 수업 만족도를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도움으로 돌발 상황에 대응할 수 있었고 만족스러운 자립 레시피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외부 자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조미료는 노쇼 방지 장치였습니다. 이전 명상 클래스에서 노쇼를 겪은 뼈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참여를 유도할 여러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전 회차 참여자에게만 보증금을 전액 환급하는 제도를 도입했고 매주 복습 미션과 보상을 통해 꾸준히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또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수업을 개선하고 매주 안내 문자도 보냈습니다. 그 결과 6년 만족도 조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미슐랭 3스타라는 명예를 얻었습니다. 물론 난관도 있었습니다. 4회차에 독거노인 반찬봉사라는 재료 수급이 어려워진 것이었습니다. 제가 요양센터, 봉사단체, 노인복지센터의 한 달간 컨택했지만 일요일 봉사는 어렵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다른 팀과 협업도 시도했으나 역시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눔이라는 맛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경로당 반찬봉사로 대체했고 마침내 교육과 실습이라는 재료에 나눔이라는 킥을 더한 자립 레시피를 성공적으로 완성했습니다. 자, 과연 어떻습니까? 너무 맛있어.